네, 저는 UX 디자이너인 장수민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이제 UX 디자인 관련해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요. 그동안 제가 했었던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UX 디자인 아니면은 UX 기획 아니면은 UX 연구나 이제 아니면 컨설팅 관련돼서 했었고, 대략 UX 쪽에서는 5년 정도의 업무를 했었고, 다른 분야들 같은 경우에는 UX랑 비슷한 브랜드 디자인을 한 1년 정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UX UI라는 개념 자체가 한국에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를 이제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했는데, 제가 다녔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교과 과정 안에 UX 디자인 관련된 수업이 있었는데, 이제 그 수업을 듣게 되면서 UX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디자인 영역에서 필요하고 다양한 사용자들을 이해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한 디자인으로 뻗어져 나갈 수 있는 이제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UX UI 디자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가장 도전적이었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다녔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이제 에이전시라고 해서 이제 자체의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양한 회사들의 서비스를 이제 기획하거나 디자인하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를 다니면서 했었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이제 전력거래 서비스 UX 설계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실 전력거래나 아니면 이제 전기 같은 것들이 어떻게 생산되고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저게 뭐지? 하면서 이제 좀 찾아보면서 이제 전력거래 과정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가 가장 도전적이었던 이유는 이제 알지 못했던 거를 이제 디자인하거나 해야 하는 것이 좀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UX UI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우리가 당장 현재 보이는 게 아니고 이제 먼 미래적인 것들을 디자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R&D 사업으로 했었던 프로젝트인데, 이제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이제 위아래 그리고 좌우로 이제 손으로 잡아 당기면 늘어나는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게 아직 현재 출시는 아니고 이제 전 세계에서 연구 중인 디스플레이인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가 이제 한국 시장이나 해외 시장 아니면 이제 전 세계 시장에 이제 출시했을 때 사람들이 과연 어떤 경험을 느끼고 이거를 디자인적으로 어떤 UX적인 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어떤 콘텐츠가 있어서 여기에 어떤 이제 화면들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이제 정의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생각할 수 없었던 영역이었다는 것 자체에서 가장 도전적이었던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UX UI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하기보다는, 디자인하는 건 사실 당연한데 그 전에 먼저 이제 다양한 사용자를 만나서 사용자들이 사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다 보면은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되게 인상 깊었던 경험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UX 프로젝트를 해서 실제로 이제 사용자의 경험도 이제 설계를 하고 그거를 이제 또 화면이라는 영역 안에서 풀어냈었을 때 그 특정 화면에 이제 만났던 사용자가 전보다 정말 편해졌다, 아니면은 확실히 전에는 이해가 안 가는데 갑자기 이 화면이나 아니면 이 서비스가 이해가 잘 되기 시작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가 가장 인상 깊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UX UI 직무도 당연하고 디자인 직무 자체에서 이제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디자이너 하면은 조금 고리타분한 사고방식보다는 좀 더 우리가 크리에이티브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이제 유연한 사고방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생각이 한 군데 묶여있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역량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필요한 게 특히 UX UI 같은 경우에는 UX U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정적으로 공감을 할 수 있는, 감정적인 공감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 감정적인 공감이 저 사람이 여기 이 부분에서 화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아니고 저 사용자가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색상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어떤 도형으로 표시 주는 게 좋을까 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자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UX UI 디자인은 다른 사람을 이제 배려할 수 있는 자질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부족함을 느꼈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알고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만 이제 디자인하는 게 아니고 사실 잘 몰랐던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전력 거래도 있고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도 있고 예를 들어서 금융 서비스도 있을 텐데 사실 내가 자주 사용하지 않았던 서비스거나 내가 잘 모르는 이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어떤 건지조차 잘 모르는데 그렇다 보면 이제 이 부분에서 내가 이거 정말 잘 모르는구나라는 이제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가장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뭐 그 제품이나 아니면 그 서비스에 대한 이제 전 세계 트렌드를 이제 검색하면서 리서치를 해본다거나 아니면은 직접 이제 뭐 그 분야와 관련된 책을 구입해서 한번 읽어본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많이 극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디자인의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항상 지정된 시간이 있고 지정된 기간이 있는데 그 시간과 기간이 부족할 때 데드라인을 잘 맞춰야 한다라는 거에서 사실 처음에는 다들 많이 부족함을 느끼는데 그때 부족함을 느낄 때에는 뭐 당장 이거를 해결을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해결 방식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그때 극복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뭐 첫 번째로는 일단 어떤 걸 먼저 중요하게 볼 건지 중요 요소 아니면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을 빠르게 해서 그냥 빨리 기간 내에 어떻게든 잘 맞추는 게 저는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UX, UI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협업이 항상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뭐 우리가 UX, UI도 지금 같이 일반적으로 많이 보기는 하는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뭐 IT 서비스나 아니면 UX, UI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UX를 하는 이제 사용자 조사를 하는 뭐 우리가 거의 요즘은 기획팀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UI라고 해서 이제 화면을 설계하는 분들이 또 계시고 그리고 또 GUI라고 해서 그래픽 작업까지 같이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개발자나 아니면 그 개발자나 디자이너를 중간에 연결해주는 퍼블리셔라는 직군이 있는데 근데 그때 사실 다양한 직군이 모이다 보니까 협업을 할 때 서로의 주장이 정말 세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그때 이제 UX, UI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협업을 할 때 일단 상대방의 말을 먼저 잘 들어주지만 이게 UX적으로 뭐 사용자의 경험적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이렇게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일단 모든 디자이너는 말을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점 하나를 찍더라도 뭐 그 점이 아이콘이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개 잘 할 수 있고 뭐 논리적으로만 잘 풀어나갈 수 있다면은 사실 협업할 때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자기 주장이 또 너무 세면 안 되고 상대방의 말을 공감과 경청하면서 이제 나의 주장도 말하면서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관련된 지식보다는 경험적인 걸 먼저 말하다 보면은 사실 이제 UX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UX의 사전적인 의미를 또 이제 또 풀어서 보면은 이제 유저 익스페리언스라고 해서 한국어로 직역하면은 사용자 경험이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경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게 사실 예시로 들면은 만약에 우리가 갑자기 자동차 서비스를 디자인해야 된다 아니면 택시 서비스를 디자인해야 된다 했을 때 우리가 자동차를 타봤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봤거나 택시를 타봤거나 했던 경험이 다 있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경험을 녹여서 충분히 디자인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우리가 금융 서비스를 디자인한다 했었을 때에도 우리가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보기도 했고 오프라인 영업점을 방문해 보기도 했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했었던 체험 아니면 경험에서 정말 필요하지 않았던 경험은 없고 그냥 우리가 살아갔던 모든 경험이 다 필요한 경험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지식으로는 뭐 우리가 이제 UX, UI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 조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디자인 조사 방법론을 좀 더 잘 알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식은 우리가 디자인 조사 방법론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정말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가 정말 중요하다 보니까 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을 많이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툴이라는 거는 뭐 설문지를 제작하는 뭐 설문지 툴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인터뷰를 할 때 도움이 되는 인터뷰 툴들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툴들을 이제 저는 정말 중요한 관련 지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UX, UI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포트폴리오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게 뭐 UX, UI뿐만이 아니고 모든 디자인 분야가 마찬가지지만, 사실 우리가 면접을 보거나 해서 마이로 설명하는 거에는 항상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내가 이런 거를 할 수 있고 이런 걸 해봤던 사람이다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서도 포트폴리오뿐만이 아니고 사실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예쁘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지만 그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툴을 썼는지, 일단 우리가 UX, UI 디자이너가 되려면은 툴을 잘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툴은 뭐 피그마 같은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다른 디자인 프로그램인 뭐 일러스트나 포토샵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디자이너를 꿈꾸는 많은 이제 디자인과 학생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우리가 디자이너 하면은 디자인 툴만 많이 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오피스 툴들을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디자이너여도 디자인을 하는 건 당연하고, 어쨌든 우리들도 다 사무직 회사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이제 오피스 툴들도 쓸 줄 알아야 돼서 디자인 툴도 신경 쓰되 뭐 기본적인 문서 작성을 하기 위한 이제 프로그램들도 많이 배워두고 이제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UX, UI를 배워서 뭐 할 수 있는 게 회사로 갈 수도 있고, 뭐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방법도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뭐 강의를 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그 관련된 그 UX, UI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사실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뭐 대학에서 전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대학을 넘어서 또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해서 하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단 뭐 회사를 가기 위해서 UX, UI로서 이제 뭐 회사를 입사하거나 아니면 디자이너로서 실제 실무를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일단 다양한 이제 디자인 공모전을 많이 나가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디자인 공모전을 나가다 보면은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사실 직접적으로 과제를 하는 거보다는 뭐 학교에서는 전공 수업의 과제를 하기보다는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좀 자유로운 방법에 대한 디자인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고 해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UX, UI 디자이너로서 경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좀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은 다들 이제 키오스크로 주문을 많이 하겠죠,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근데 이 키오스크를 주문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키오스크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카페나 음식점에서 포스기를 사용하면서 알바를 해봤던 경험이 있으면 좀 더 예쁘게 아니면 직관적으로 잘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뭐 다양한 그냥 뭐 아르바이트를 해본 것도 당연히 경험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공모전에 참여하는 것도 당연히 경험이 되기도 하고 스펙이 되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요즘은 국내 서비스만 디자인하는 게 아니고 해외 서비스를 디자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다국어 서비스로 이제 서비스가 UX, UI 분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출시하기도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게 한국어는 당연히 한국 사람이면 잘하겠지만 우리가 외국어도 잘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국어를 좀 잘 사용할 수 있는 게 정말 스펙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외국어 사용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뭐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잘 이해한다면은 그 나라의 문화에 맞는 서비스를 잘 만들 수 있는 디자이너가 저는 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스펙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가장 보람을 느꼈던 거는 당연히 뭐 사용자들이 많이 불편했었는데 이게 많이 좋아져서 편해졌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그냥 한 사람의 사용자 아니면 여러 명의 사용자들의 의견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 가장 보람 느꼈던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좀 사용자 입장보다는 회사의 입장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쇼핑 페이지 아니면 뭔가 클릭률이 많아야 되는 이제 서비스나 아니면 화면일 경우에 버튼 색상이 바뀜으로써 아니면 버튼 크기가 바뀌거나 아니면 버튼이 좀 더 시각적으로 인지가 잘 되는 방향으로 디자인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사용자들이 쉽게 클릭률이 높아지고 많은 사용자들이 접할 수 있게 됐던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가장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UX, UI 디자인 분야가 어떻게 발전할 것으로 보시나요? 그리고 사실 저는 디자인 분야 중에서 UX, UI는
앞으로 몇십 년간은 없어지지 않을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이유가 우리가 과거에는 스마트폰이 없고 그냥 일반 피처폰이라고 하는, 뭐 지금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3G나 아니면 4G 아니면 5G 이런 게 되지 않았던 시대였겠죠. 그래서 피처폰이라고 해서 슬라이드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피처폰들의 시대였는데, 그때는 사실 UX UI 디자이너가 없기도 했었고, 그런 디자인보다는 좀 더 제품 중심의, 뭐 제품이 예뻐서 사람들이 사게 되는, 아니면 제품이 좀 더 매력적이어서 사게 되는 디자인이 정말 중요했는데, 사실 이제는 스마트폰이 나오고 디지털 서비스들이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그렇게 많이 자주 구매하진 않잖아요. 그 스마트폰 안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서비스들을 자주 삭제했다가 설치했다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UX UI 분야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더 발전하면 발전했지 없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발전을 한다 했었을 때, 일단 가장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거로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했지만,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단계로 넘어왔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뭐 워치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스마트워치를. 뭐 이런 워치로 변화를 할 수도 있고, 앞으로 이 방향이, 아니면은 지금 이제 애플에서 만들었던 비전 프로가 있죠. 그래서 글래스 형태로 해서 뭐 안경으로도 쓸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으로 또 발전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든 어떤 방향으로든 계속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변화에 맞춰서 디자이너가 준비해야 하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뭐 유연한 사고방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준비해야 할 게, 우리가 이제는 좀 디자인하면 인공지능을 빼놓을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리고 인공지능한테 무조건 이거 인공지능한테 맡기면 돼 라는 생각이 아니고,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되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뭐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뭐 인공지능의 지시를 내릴 수 있는 디자이너가 돼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준비해야 될 사항으로.